럼피스킨병의 경남 유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0일 밤 창원의 한 농가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소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사천의 해양기후변화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신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후대응 안전센터에 이어 세 번째 시설로 앞으로의 활용도가 주목됩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 올해는 진주의 대표 전통공예인 소목의 매력을 알리는 전시가 눈길을 끕니다. 서경방송 연속기획 보도, 관광지 상권 연계 함양 상림에서 쳤다. 이번 시간은 상림 주변 상권 활성화의 배경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조명해봅니다. 5개월간 재단장 공사에 들어갔던 사천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이 재개관합니다. 그간 지적받았던 과학관 인근 항공우주박물관과의 중복 부분을 없애고 두 시설 간 이동도 자유로워진 점이 특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에서 도내 첫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고열이 나고 침을 흘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피부나 구강 등에 정상적이지 않은 혹덩어리, 결절이 생긴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도내 첫 소 럼피스킨병 사례가 발생한 건 지난 30일 밤 10시 40분쯤, 30일 오전 창원의 한 한우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즉각 해당 농장에 사육 중인 소 20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31일 새벽 5시쯤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해당 농가 반경 10km 내 주요 도로에 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통제에 나섰으며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염 농가 인근 소 사육장에 대한 긴급 예찰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장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을 투입을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대 내 인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일단 30일 밤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경남도는 도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만개 분량을 우선 확보해 창원 지역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백신 공급을 완료하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 럼피스킨병 감염원이 되고 있는 흡혈곤충에 대한 방제 활동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 전투수를 빠르게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흡혈곤충이라든지 이런 매개체에 대해서 방제 활동도 강화토록.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고열이 나고 침을 흘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피부나 구강 등에 정상적이지 않은 혹덩어리인 결절이 생긴다고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사천의 해양기후변화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연구와 교육, 체험시설을 갖춘 시설로 사천을 우리나라 대표 해양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사천에 또 다른 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지난해 개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후대응 안전센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해양기후 변화를 연구, 보건, 교육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해양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공원공단과 사천시는 이 같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은 사천시를 해양공원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사천시의 해양 기후 변화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해양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또 해양 동식물에 대한 정식과 보건, 또 사천시를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 대한 환경 교육과 생태 체험을 통해서 사천시가 정말 해양공원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러스터에는 공단 신설 기구인 증식보건센터가 들어섭니다. 해양동식물의 증식과 보건 연구는 물론 체험시설도 갖추고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안에 조성 중인 기후대응 안전센터와 더불어 해양체험의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도시 면모를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클러스터를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함으로 해서 국립공원하고 앞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해양자원도 연구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해양연구와 체험관광을 모두 잡겠다는 두 기관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이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CS 강지성입니다. 사천시가 선진일성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31일 사천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용역 보고회는 선진공원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선진일성의 토성과 외성은 복원과 정비를 통해 보존하고 주변 구역은 마을과 연계해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벚꽃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 기간에는 야간 먹거리 장터와 문화재 야행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주항공 융합보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카이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카이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여했으며 우주항공산업과 정책 트렌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보 보호 전략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돌아왔습니다.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21년에 첫 행사가 진행됐고 올해로 두 번째 행사가 열린 건데요. 이번에는 진주 대표 전통공예인 소목의 매력을 알리는 전시까지 준비됐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자개에 나전칠기가 더해지며 고풍스러움이 배가 됐습니다. 자리 대고 그린 것처럼 정갈하게 표현된 금속 공예품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작가의 전통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국내외의 아주 훌륭한 작가들을 삼고초려해서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전통적인 기법을, 전통적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을 새로운 전통의 체를 거쳐서 현대화시키는.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이란 주제로 11월 한 달간 진주 철도문화공원 차량 정비고와 1호 광장 진주역에서 열립니다. 우선 주제관에 도예와 목칠, 금속, 그리고 섬유까지 사들 공예 분야 우리나라 작가 37명의 작품 19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창의도시관에는 이탈리아 꼬모와 일본 가나자와시 등 9개 국가 10개 창의도시 작가들의 전통 공예품 신점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는 전통 소목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작품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소목장과 현대 디자인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전통 소목장의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해서입니다. 단순히 실용적인 제품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소목장의 경계를 확장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공예 비엔날레가 이 예전의 공예 그리고 오늘의 공예를 넘어서 미래의 공예로 가고 또 그것이 미래의 전통으로 만들어지는. 한편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주시청 갤러리를 비롯한 진주 곳곳에선 동반 행사가 개최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이의 교류는 물론이고 문화 다양성을 위해 열리는 비엔날레. 진주 전통 공예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의 연계 행사로 2013 진주 공예인전이 열립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주 철도 문화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진주 공예인전은 공예의 쓰임이라는 주제로 목공예와 금속공예 등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한 철도 문화공원 100년마당에서는 전시 기간 중 매주 2회씩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펼쳐집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캠핑을 즐기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산청 내원 야영장 워케이션 센터를 마련하고 11월부터 개장합니다. 이번에 조성된 워케이션 센터에는 야영장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이 갖춰졌습니다. 센터에는 또 50여 권의 도서가 함께 비치됐으며 국립공원과 자연환경에 관련된 영화 역시 정기적으로 상영됩니다. 서경방송 연속기획 보도, 관광지 상권 연계, 함양 상림에서 찾다. 이번 시간엔 상림이 수행 중인 상권 역할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상림공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기능, 향후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 계획 등을 살펴봤는데요. 관광지 상권 연계가 방문객 유입에 효과적이라는 공식이 과거에 비해 퇴색된 요즘, 상림은 나름대로 관광지와 상권, 양쪽에서의 입지를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그 이유를 하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주말 점심시간, 상림공원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건너편 식당가로 이동합니다. 가게 앞에서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식당은 일찍이 만석입니다. 방문객 연령대가 주로 40에서 60대인 만큼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한 식당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근래 들어서는 중식과 양식, 대형 카페 등도 입점해 여느 식당과 못지않게 메뉴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수년 전 이 일대를 건강 100세 음식지구로 지정, 상인들에게 위생과 친절 등 경영 개선 교육이 이뤄졌는데, 이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상림공원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 건너편에 보면 식당이 많기 때문에 주변 식당을 서치해가지고 식사하고 거기 갑니다.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걸어 나와서 먹기에 되게 좋아요. 함양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대다수가 상림을 무대로 전략적으로 열리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특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산삼축제 같은 대규모 축제 기간엔 식당 매출이 평소보다 약 30%가량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엔 가을철 등산 수요 증가로 주변 숙박업소의 투숙객도 느는 추세, 자가용 보급과 SNS를 통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관광지와 주변 상권 간 연결고리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 앞에 화훼단지도 만들어 놓고 해놨으니까 연꽃부터 시작해서 상림 산삼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서나 상림이 천년된 숲이 되놓으니까 저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함양은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까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리산권을 찾는 분들이 숙박 많이 합니다. 주말에는 방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소비도 하고. 이처럼 상림은 관광지인 동시에 주변에서 주차와 식사, 숙박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구도심 상권과도 어느 정도 구별되는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함양읍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459곳인데요. 이 중 약 100여 곳이 이곳 상림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함양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청년 창업가들이 이 일대 상권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만큼 다른 곳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각종 행사 개최로 문화공간의 갈증을 느끼는 젊은 고객들이 모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은 주로 카페와 베이커리인데 이 중에선 부모님과 함께 귀촌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상림공원도 있고 해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카페도 있지만 빵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남다른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지역 대표 상권으로서 입지를 구축한 상림. 오토 캠핑장과 숙박시설 등
일대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시 대규모의 상권으로 성장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5개월간) 재단장 공사에 들어갔던 사천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이 11월 1일 재개관합니다. 과학관에는 새로운 전시, 체험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됐는데요. 이번 재개관부터는 인근 항공우주박물관도 표 한 장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재단장을 마친 사천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을 김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들어온 것처럼 배치된 공간. 길을 따라 들어가면 국산 항공기와 우주 개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용 의상과 포토존도 마련됐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려보며 비행 원리를 배워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의 리뉴얼을 거쳐 재개관한 사천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입니다. 1층은 다양한 전시와 정보 공간이, 2층은 몸으로 겪으며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상탈출! 비상탈출! 짐 버려! 짐 버려! 기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투기와 아이의 체형에 맞는 비행기에서도 VR 체험을 할 수 있고 우주 유형 체험과 직접 조종해보는 화성 탐사 체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 2층의 백미는 거대하게 마련된 디오라마 공간. 여러 기술이 집약된 항공기 정비동과 사천공항의 모습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후 다양한 기술이 개발 적용된 미래 사천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쳤고요. 우주와 항공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미래의 사천 가능성도 엿보실 수 있으니 그렇게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관은 바로 옆에 위치한 항공우주박물관의 내용과 전시가 중복되는 부분이나 벽을 사이에 두고 있어 두 곳을 방문하려면 둘러가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이번 재개관과 함께 카이의 항공우주박물관과의 통합 발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건물 사이에 출입 통로를 만들고 양쪽의 입장이 가능한 통합표를 발권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학관과 박물관이 항공우주산업 기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하고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관, 그거는 첨단 쪽에, 디지털 쪽에 어떤 지원하는데 서로 뭉치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박물관과의 통합협약과 함께 재개관을 하게 된 사천 첨단 항공우주 과학관. 사천 에어쇼가 개최되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31일 대통령실을 찾아 의대 증원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찾은 이도환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경남은 의료 관련 지표 전반이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총 300명 이상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경남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진주시가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9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올해 마지막 발행분입니다. 11월 1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 새마을 알뜰 나눔장터 행사가 31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 새마을 부녀회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자원 절약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익금은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됩니다. 참석자들은 장터를 통해 중고 물품을 교환 판매했으며 친환경 비누 만들기, 폐 건전지와 우유팩 수거 보상,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축산 농가에서는 소 럼피스킨병 방역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농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축사 안팎으로 살충을 실시해 매개 곤충 발생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맑은 날이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7도, 사천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시작해 밤에 그치겠는데요. 이외 대부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3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5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행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한낮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